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천막 철수 안 하면요, 강제로 걷어냅니다. 강제 철거. 자, 김민지 기자, 이제 일주일째인데요, 황 대표. 오늘 좀 어때요? 좀 어제부로 굉장히 건강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황교안 대표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한국당 지도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천막 안에서 황교안 대표를 방문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안색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제 추위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저렇게 들어가고 이제 몇몇 방문자들만 왔다 갔다 할 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누워 있는 저곳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계속 볼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모습으로만 봐서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말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이신 건가요? 거의 말씀을 못 하시고요.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그런 정도시고 그런 수준이십니다. 언제가 거기로 보인다 이런 표현이 들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의사들이 검사한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오늘 단식 7일째. 굉장히 이제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추워지는 겨울. 이제 어제는 또 특히 영하로 기온이 좀 내려갔고요. 더군다나 겨울이기도 하고 실내가 아닌 어쨌든 실외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건강 상태 급격히 악화라는 자막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천막 철수 안 하면 강제 철거라는 오늘 이게 제목이었는데, 주제였는데. 자, 김민지 기자, 어디서 강제 철거하겠다고 했나 보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저곳은 청와대 앞이잖아요. 특히 사랑채 앞인데, 이 사랑채 앞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철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 이유는 여기가 국유지인데요. 문체부 이제 소관이고 또 관리 운영을 한국관광공사가 맡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 측에 국유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천막을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알려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공사 입장도 좀 난처하긴 하지만 그래도 철거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 좀 줄 수 있어요? 바로 때마침 나오네요.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부 산하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 천막. 이게 이제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재설치한 겁니다. 저 몽골 텐트라고 하죠, 소위. 저 몽골 텐트. 사랑채, 청와대 앞에 분수대 쪽 가면 사랑채 있잖아요. 그 앞에 설치된 저 몽골 텐트인데 저거 철거하세요. 저 불법입니다. 오늘까지 시간 드릴게요. 오늘까지 자진해서 저거 안 치우시면 행정 대집행 강제로 걷어냅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참 정말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 집으로 피해 들어오는 것은 짐승이라도 보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허허. 아니 한겨울에 혹한에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어찌됐든 그 단식 투쟁에 대해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저렇게 힘들고 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문 하나 띡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 이거 법대로 하니까 철거하세요. 그다음에 또 일부 또 여권이 국회의원이나 일부 정치인들은 그 행정 개집행이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니 아이고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상식이 기반한 정치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몸을 이용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 혹한에 그다음에 한겨울에 한밤중에 그 밤바람이라도 좀 가리기 위해서 천막을 쳤는데 이거 법적으로 국유지고 이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땅이니까 이 천막은 안 되니까 철거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정치적 언어입니까? 이게 법률적 언어입니까? 아니면 이게 거의 깡패 언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무슨 생각이요? 관광공사가 저를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을까요? 관광공사 그렇게 배짱 있을까요? 혹시 BH의
저는 제가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니 관광공사가 그렇죠. 관광공사 독자적으로 저는 결단을 내리는 대한민국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가 사실 그게 윗선에서 그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청와대가 대통령도 처음에 단식 시작했을 때 강기정 수석을 보내서 우리 집 앞마당으로 오신 분이니까 나가 보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럼 앞뒤가 다른 겁니까? 관광공사는 절대 독자적으로 저런 결정 못 내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당이 그래서 화가 많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아침에 원래 회의, 최고위원회의를 지금 황 대표가 단식 중이니까 이제 원래 한국당 최고위원회의를 황교안 대표가 주재를 하는데 단식 중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당초에는 회의를 열려고 하다가 저렇게 막 철거 얘기가 나오니까 장소를 청와대 지금 단식농성장 주변으로 옮겨서 오늘 한국당이 아침 회의를 열었답니다.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밥은 굶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심을 얻는 게 정치 투쟁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과연 민심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자로 천막을 철거를 요구한 이런 관광공사의 조치나 또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문자 메시지 통보나 이건 어찌 보면 대단히 온당치 못하고 못하다. 예, 범동소란에 목숨을 건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찾아뵙고 어떻게 하면 저는 단식을 푸는 게 대화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결국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제1야당 대표가 정치를 어떻게 보면 깨고 나갔다 하더라도 정말 집권 여당의 어떤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이 물밑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타협하고 또 제안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식을 궁극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또 좀 저희 지금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통해서 좀 내용이 하나 전해진 게 있는 것 같아서 김민지 기자가 저한테 사인을 줬어요. 무슨 얘기예요, 김민지 네, 기자? 황교안 대표 얘기해주세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걱정이 좀 큰 모양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긴급 최고위원들이 좀 모여서 황교안 대표 아무래도 이제 건강 상태 안 좋아서 소변에서도 단백뇨가 나오는 그래요?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병원을 깔 것을 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상의를 해본다고 전해졌습니다. 시간도 밤에 나왔어요? 9시에 최고위원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네요. 밤 9시에?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좀 전해진 내용이어서 좀 급하게 전해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 자,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이죠. 김도읍 의원이 무언가를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숨을 건 이 투쟁을 하시는 대표께서 이 칼바람을 그대로 맞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천막을 다시 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조금 전에 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저 천막마저도 자진 철거하라고 하니 다시 한번 저희들은 묻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면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제 화를 내면서 보여준 문자 메시지가 이겁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네. 어려운 상황, 특수성 잘 이해하지만 자진 철거해달라. 왜냐하면 경찰을 철거하세요. 비롯해서 과연 주변들의 고충이 크기 때문에 좀 자진 철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한국당은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정 의원님, 제가 요 그래픽 잠깐 보고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 그래픽 다음 거 좀 주실 수 있어요? 이게요, 정 의원님 보세요. 김광진 지금 정무비서관이 김도읍 비서실장한테 지금 금방 그 문자 보냈잖아요. 천막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어제 황교안 대표 찾아왔어요. 근데 어제면 단식 6일째입니다. 약간 뒤늦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이 황 대표 김민지 기자 단식 초창기죠? 네, 초창기. 맞습니다. 초창기 때 강기정 수석이 황교안 대표 찾아와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 만찬하는데 저녁 드시러 오시면 안 될까요? 이거에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 사람들이 경우를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게 그 야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당의 인사들이 저렇게 졸렬할 수가 있을까? 졸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행태들이죠. 지금 그래요? 단식하겠다 그러는데 밥 먹으러 오라는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가 그 방문을 하자마자 또 청와대 비서관이 그것도 뭐 직접 와가지고 그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기네들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식하거나 농성할 때 그런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행정 대집행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근데 이 그렇게 북한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소위 이해에 부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정말 뺨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러면서 이 정적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치인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여유라는 면에서 볼 때도 저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또 몇몇 정치인들이 방송을 통해서 조롱하는 듯한 아이고야.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왜 유재수 부시장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유재수 부시장을 감찰했던 감찰 단원에게 청와대에서 뭐라고 핀잔을 줬냐면 너는 피하 구분도 못하느냐 뭐 이렇게 핀잔을 줬다는데 저렇게 피하 구분이 정확히 되는 사람들을 또 저는 참 보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뭐 한 예, 말씀 그러니까 드릴까요? 저는 아까 우리 정 교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일단 이 제1야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여야가 정치가 실종됐으면 그걸 풀어야 될 책임은 1차적으로 청와대하고 집권 여당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집권 여당 인사, 금방 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 인사는 나와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아이쿠야. 방송에서 5일째 벌써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뭐 야당이라고 분류되는 대한신당의 또 박모 의원께서는 그 삭발은 결국 머리가 나게 돼 있고 단식으로 죽은 사람 없었다. 이런 비아냥을 거리고 어허. 그리고 또 여당의 대변이라는 사람이 또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면 정치의 실정의 책임을 야당에 묻든 여당에 묻든 똑같이 진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책임은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여당한테 있다. 근데 여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과 조롱으로 나오고 또 지금 김광진 전 의원이라는 게 지금 전무비서가 있는데 정무비서관. 이 양반 어떤 분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정경심 교수 뭐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경심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분이에요. 아, 그게 정무비서관이 할 일도 아닐 뿐더러 아까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편을 생각하면 모든 나쁜 짓을 해도 유재수 부시장 감사도 다 챙겨주고 아이고야. 자기 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천막 좀 엄동선에 쳤다고 좀 강제 집행하라고 이야기하면 아하. 이렇게 해서 정치가 됩니까? 저는 정말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봐더라도 저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에 들어온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꼭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장에 유승민 의원이 방문을 했는데 약간 좀 해프닝 같은 게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보수 통합 문제를 놓고 당사자인 두 사람 간에 뭐 신경전이 오가기도 하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유승민 의원이 이제 같은 당 지상욱 의원과 함께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방문하고 나온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예.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이 유승민 의원에게 한 얘기가 있는데요. 좀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황 대표께서는 이제 너무 좀 건강을 해치신 것 같아서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의 말씀을 잘 못하시고 자꾸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려는 거는 벗지 마라 그랬고. 네, 유승민 대표에게 뭐 불만이 있는 지지자들도 유시민?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내 얘기를 듣지 않느냐, 귓구멍에 막혔냐 얘기하다가 이름을 잘못 말하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한테 유시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짜 김 교수님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의도 정치권에 언젠가부터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참 씁쓸하게도 많습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예.